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9일, 0시 5분입니다. 책상 앞에 있는 시계는 똑딱, 똑딱, 똑딱 흘러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국가 정상화 네트워크. 제목이 거창하죠? 이게 제목을 크게 달아놓고 그리면은 나중에 이제 소제목으로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작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편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만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이 생각하는 것을 올리고 다음에 그 페이스북에 좀 올라오신 분들 글을 좀 이렇게 읽어드리고 다음에 조선, 동아, 경향 요새 신문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세력에 의해 가지고 가고 그 기득권들이 어떻게 일반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가축화, 노비화 시키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부귀 영화를 누리는가를 알게 됩니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저도 페이스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뭐 대가리가 좀 나빠도 내 나름대로 이제 글을 올리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요 표시는 안 하고 그래요. 왜? 내가 쓴 글을 좋아요 표시하고 그러면은 같은 이제 또라이가 되거나 같은 이제 이상한 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 제가 최근에 이제 원래 정권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지금 정권 연장되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어요. 보고 그러면 이제 속만 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정권이 좀 이제 변했기 때문에 요즘 제가 이제 KBS하고 종편을 좀 봅니다. 그래도 막 열받고 그래요. 막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국민의힘당 가만히 보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윤리위원회 하는 대빵 되는 아줌마가 하나 딱 나와가지고 이거 나올 때마다 텔레비전 틀 때마다 옷이 달라져 있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옷도 엄청나게 내가 보고 그러기에는 시장 패션이 아니라 고급 옷이야.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옷을 한 색깔 가지고 양복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여자는 윤리위원회 한 아줌마는 보니까 빨강색 입었다가 검은색 입었다가 완전히 이거 이상해. 그래서 내가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좀 남겼습니다. 국민의힘 아줌마 윤리위원회 패션쇼 하는 아줌마 방송 나올 때마다 옷이 패션쇼 하네. 김정숙이 욕할 이유가 없잖아. 이준석이 욕할 이유가 없잖아. 윤리위원회 아줌마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나라 조져간다. 우리 강원도 태평말로는 이제 어릴 때 배운 단어들이 다 이제 성인 되고 죽을 때까지 다 사용하고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가르쳐 준 말이 이제 나라 조진다. 어제의 예비군이 다시 모여서 논두렁에 앉아서 오줌을 싸는데 지나가는 개구리가 활짝 놀랐어. 오늘 비는 왜 이렇게 뜨겁노? 향토 예비군 나라 조지네. 이게 원 버전이고요. 두 번째 번은 이제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모여서 논두렁에 서서 오줌을 갈기는데 데이트하던 개구리가 깜짝 놀랐어.
오늘 비는 왜 이렇게 뜨겁노? 나라 조지는 향토 예비군. 뭐, 어릴 때 이거 참 재밌게 불렀어요. 뭐, 자, 그리고 이제, 아이고, 그리고 이제 딱 보면은 제가,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그 5월 8일, 호남 광주에 대해 가지고 올린 거에 대해 가지고는 무려 뭐 저기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 좋아요 했어요. 야, 그만큼 나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야. 내 생각을 저기 포스팅 해놓고 그랬으니까 이미 나간 거니까 저는 뭐 엎질러진 물이고 그러니까 이 우주에 퍼지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호남, 광주는 이제 독립해서 국가 세워라. 나머지 지역은 자유세계 진영의 국가 만들면 된다. 이제 지겹다. 뭐가 그리 불만인지 지들만 잘났다 하니 지겹다. 뭐 데모 너희 호남 광주 지역만 데모하고 데모질하고 무기고 탄약고 털 줄 아는가? 아니야.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이제 정말 지겹다. 5.18 그럼 한국 전쟁 6.25 때 북한군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에게 죽임 당한 사람들도 5.18처럼 다 국가 유공자 만들고 보상하자.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에 부부가 갈라서듯이 이혼하듯이 갈라서자. 우리는 항상 배웠거든. 떼거지로 쓰는 게 가장 나쁜 것이라고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또 어릴 때 다니던 또 이제 교회 예배당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6.25 진상규명위원회 지금 당장 만들고 남로당 빨치산 다 조사하자. 그리고 호남 광주는 너희들 나라 세워라. 한국전쟁 6.25 진상규명위원회 만들고 다시 조사해보자. 자, 이런 거를 제가 올렸습니다. 다음에 오늘은 72년 전에 대한민국 해병대 아주 위대한 국가 필수부대, 국가 전술 전략부대, 꼭 있어야 하는 부대, 군대, 해병대 나오신 분들이 출신 분들이 이제 서울시청 광장에 모이셔가지고 9.28 행사를 하셨어요. 오늘 장군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또 제가 좀 이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는 박희도 장군님도 나오셔가지고 좀 이제 많이 빛나고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586 세대 즉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그랬지만은 저쪽 운동권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는 완전히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쭉 검색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터넷에 도배가 되어 있고 그러는 거는 박정희, 전두환은 죽일 놈이다. 나쁜 놈이다. 그렇게 다 도배가 되어 있고 그래요. 그런 글들만이 지금 올라오고 구글 유튜브에 들어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김재규를 완전히 미화해버리고 전두환은 찢어 죽이자고 하고 박정희는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그렇게 지금 MBC 특히 MBC 드라마에서 그렇게 다들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모르고 있는 그때 이 세상에 오지 않았던 새로운 영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지금 세뇌당하고 있고 그런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뜻이 있는 분들은 돈 벌 생각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좋은 명품 살 생각하지 말고 아들놈의 새끼, 딸놈의 새끼들 미국 유학 보내고 미국 비자 미국 영주권 시민권 그걸 받는데 돈 다 쓰지 말고 당신들이 키운 당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묻혀 있는
이 대한민국을 살리라고. 뭐 당신들 뭐 저기 그 기득권들 그 좀 저기 뭐 해외 다 부동산 빼돌린 사람들, 당신들 뭐 저기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그 뼈다귀까지 다 저기 뭐 미국 땅에 갖고 갈 수는 없잖아. 하기야 뭐 갖고 가는 놈들도 있더구만. 어? 휘줄 못 속이는 거야. 한국 사람은 어딜 가도 한국이 고향이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유튜브하고 뭐 페이스북에다가 오늘 해병대 촬영한 모든 사람들 얼굴을 다 촬영해가지고 올려놓고 그랬으니까 보세요. 대신 제가 뭐 멘트를 집어넣거나 뭐 저 개인적인 사설을 집어넣고 잡소리를 내가 집어넣은 건 없고 오로지 오늘 그 행사 전체를 영상을 기록하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에 저뭐 결국 오늘 좀 이제 그 11시 30분에 9월 28일 수요일 11시 30분에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하는 그 천멸준공 그 기자회견을 가려고 했는데 집안에 좀 이제 참 그 좀 우울한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갔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이제 그 아스팔트에 잘 못 나가고 그럴 거예요. 다음에 자 요즘 이제 그 주옥파라고 있는데 중국 여자고 그래요. 그 여자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이 대한민국을 얕잡아 보고 중국 공산당에 시키는 대로 다 해놓아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갈기갈기 찢어져 버리고 중국 공산당 애들한테 업신여기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쪽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 가지고 주옥파라는 여자에 대해 가지고 까고 있는데 저쪽에 이제 중국 공산당에 무슨 약점이 잡혀 있는지 거기에 맹종하고 중국 공산당에게 충성하는 저 세력이 대한민국에 있고 그렇잖아요. 남로당, 빨치산, 그리고 뭐 이렇게 5.18, 그리고 또 뭐 대학 운동권들 지금 중국 공산당 애들한테 엄청나게 뭐 약점이 잡혀가지고 뭐 성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랬는지 말 한마디 못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스팔트에 있는 그 동지님들은 거기 대가지고 말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파 쪽에서도 뭐 중국 애들, 중국 공산당 애들한테는 말하는 것도 없고, 뭐 재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대한민국 10대 재벌 같은 경우도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중국 공산당 걔들 간부들한테 돈 다 빨리고, 상품 다 빼앗겨 버리고, 기술 다 빼앗겨 버리고,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중국 기업한테 대한민국 10대 기업들이 잡아먹히게 생기고 그랬는데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고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제가 또 포스팅 해놓은 게 또 이제 하루 전에 해놓았는데 뭐 악성 소문도 운 좋게 타면 영웅이 된다. 그러니까 저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좀 이제 괜찮은 분들이 와가지고 좀 좋아요 눌러주고 그래요. 뭐 또 이것도 유튜브에 올리고 그래야 되니까 5.18은 빼고 좀 읽어드리고 그럴게요. 현 정권 윤석열 그 자체가 거시기 숫자를 좋아하는 거시기 숫자 위 카르텔 정권 아닌가. 뭐 어쩌라고. 거시기 광주교도소 매장자 어쩌라고. 이제 좀 그만 헤쳐먹어라. 대한민국은 이미 거시기 숫자 카르텔 왕조 시족 부족 미개사이 아닌가. 해도 당군 일에 채굴 헤쳐먹었네. 빨대 종종 너희가 생각해도 부끄럽지 않나. 거시기 진상규명위원회 너희가 타는 제네시스는 뭐고 장관 차관 대우는 뭐냐. 내 핵을 도끼로 쪼개라. 야, 이 거시기 기생충들아. 이런 댓글을 올렸네. 페이스북에는 5.18에 대해 가지고 말해도 뭐 추방되거나 삭제되거나
그 뭐 페이스북 깜빵에 안 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유튜브 쪽에서는 바로 뭐 채널 폭파되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게 됩니다. 아, 나 저기 뭐 거시기에 대해 가지고 말하지 않고 그랬어요. 유튜브 그 관계자님들. 이제 뭐 유튜브 관계자님들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해요. 어, 욕을 하나 딱 읽어드리고 저 방송 마치면 되고 그러겠네요. 이거는 참 중요하고 그래요. 이 그런 저기 그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이제 뭐 10년 전 영상까지 가서 그 저기 신문 기사까지 찾아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짓은 안 해요. 근데 그 뭐 어떤 분이 이걸 올려놓았기 때문에 좀 이제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문 기사고 그래요. 이게 2000 몇 년도에 나왔나? 페렌뉴스 하이라이트 김진기 기자가 썼는데 이게 언제 나왔나 보자. 이거 뭐 한 읽어주는 데만 해도 30분 정도 걸리겠네요. 2021년도. 나연준 개건 칼럼니스트 제3의 길 편집위원 페렌마이크 출처 전자 제 페렌마이크 출처 명기한 전제 및 재배포는 환영합니다. 다른 모든 기사는 보고 그러면은 전제 및 재배포는 하지 말아 주세요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전제 및 재배포는 환영합니다 했네요.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거 읽어주고 저기 그 저는 또 자야 됩니다. 단독 광주 5.18 행사의 전 사무처장 회사의 일가 몰아주기 위원 이게 뭐 이거 좀 하고 그러면은 소송 당하겠는데요 글이. 그래서 이제 배포를 하라고 해놓았구나. 그럼 나는 이거 올리고 그러면 소송 당하고 그러는 거지. 유튜브에 올리면은 또 이게 그하고 페이스북에는 올려도 되는데 페이스북에도 올려도 비공개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가 좀 됐네요. 다음 있어봐.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뭐 7차 핵실험 한다고 해가지고 뭐 너무 저기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땅 속에서 터지는 거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생명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제가 이제 강원도 태백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옛날에 제가 살던 태백시에는 광산이 100개가 넘었어요. 석탄 광산이 100개가 넘었기 때문에 날마다 땅 속에서 다이너마이트 터뜨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쿵쿵쿵쿵 소리가 계속 들리고 그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살아가는 데는 뭐 핵폭탄 뭐 땅 속에서 터뜨리는데 뭐 7차를 한다고 7차를 하건 뭐 7천 회차를 하건 하세요. 그거 맘먹고 그러니까 그렇지.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중국 인민일보 인터넷판 한국 대표 주옥파가 있는데 그 주옥파를 비판한 뭐 이제 인터넷 언론하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 6명을 이제 무더기로 소송해 놓고 그랬어요. 그 중요한 거는 그 중국 여자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국민을 소송한다는 겁니까? 저 얼마나 웃기고 그러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정권에 있는 권력이 있는 정부인가? 중국 공산당 아이들이 노비고 노예인가? 그거부터 가리고 그래야지. 그러네요. 음, 참, 그렇네. 아유, 이제 그 전국 장애인 연합이 4호선에서 4호선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민폐를 주고 그러더니 이제 그 5호선까지 가가지고 민폐를 주고 있네요. 저러면 안 되지. 나도 저 사람들 저기 그 집회하고 그 데모하는 거 가서 많이 사진 찍고 촬영하고 그랬는데 저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좀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저 사람들을 대하고 그래야 돼요. 무조건 이제 일반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나도 뭐 인생 살다 보고 그러면은 장애인 됩니다. 장애인 되고 뭐 팔다리 끊어질 때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저걸 무기로 해가지고 젊은 장애인들 앞세워 가지고 그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고 그 자기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살리는 시민들의 지하철을 저렇게 막아버리고 그러면은 저거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범죄고 그래요, 저거는요. 저는 저렇게 하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저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에게 배려하고 지원을 끊으라고 아마 또 그런 반대 데모가 일어나고 그럴 거예요. 저는 이제 좌파 우파 가르치 알아. 좌파 우파 모두가 지하철 다 타고 돌아다니고 그러잖아. 저러면 저는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 일본이 진짜 본때기 하네. 일본이 저기 전 총리 그 아베 신타로 그 국장 그 뭐 국가 장례식에서 중국하고 대만을 따로따로 소개하고 그러야지. 중국하고 대만이 어떻게 같냐? 어? 그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고 대만은 대만이지. 어? 아, 그렇구나. 잘 정리해 놓았네. 아, 미국 아이들은 중국 유학생들을 스파이 혐의를 해가지고 지금 중형을 때리고 있습니다. 무기징역, 뭐 사형 이런 걸 때리고 있고 그래요 지금요. 미국이 변했어요. 음, 오랜만에 이제 폼페오, 그 트럼프 진영에 있던 폼페오 기사가 나오네요. 아, 이번 주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죠. 야, 저는 저 뭐 방송 한 거고. 이렇게 됐고. 다음에 또 성직자들 글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나 좋아요. 내가 이렇게 뭐 집에서 뭐 쌍욕을 하고 뭐 저기 하고 그러다가 저렇게 저기 우리 박성 선생님이 올리는 그 저기 마음을 그 바로 잡게 해주는 글을 딱 읽어보고 그러면은 와, 나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저 정도 경지까지 가기는 어렵다. 참 이 세상에는 그 영혼의 질량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고 참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올라와 있네요. 저거 이제 퍼뜨려 되겠네. 공자하고는 스파이 기관이고 공산주의 체제 선전 기관. 저는 정확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22개 대학교에 운영 중이고 유치원과 초중고까지 당장 폐쇄 조치해야 됩니다. 내가 나온 대학은 뭐 저기 옛날 그 저기 감리교회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 재단에서 그 가운데에 세운 학교고 그래요. 그때 뭐 내가 나온 대학교하고 경북은 이제 뭐 계명대학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크지를 못했죠. 자, 다음은 MBC 이제 MBC 광고를 사지 말아야 되고, 다음에 이제 글을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이분은 진짜 글이 참 너무나 좋고 그래요. 우리 박성선님 글인데, 그 육사예국 보는 글입니다. 저 정도 문장을 쓰려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 수련이 있어야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방송 참사를 반복하는 MBC를 규탄한다. 우방 순방 중인 대통령을 음해 모독하고 국민을 기망한 MBC가 국기문란의 이적죄까지 범하여 존폐 위기에 처했다. MBC는 좌파 전용 방송답게 국회가 승인을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린다는 사적 대화를 주체와 객체를 조작, 바이든을 조롱한 것처럼 XX 자막까지 동원하여 한미 동맹 이간을 시도했고, 국기문란과 이적행위, 취재 윤리 위반 등 용서할 수 없는 국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2008년 MBC PD수첩의 광우병 조작 파동의 재현이며 1518년 조선 중종 시절 개혁파 조광조를 제거할 목적으로 나무잎에 꿀을 발라 벌레가 갉아먹게 한 주초위양 사건의 버금가는 악질이며 1884년 사코 가게노부의 광개토 대항비 비문 조작보다 심각한 범죄다. 우리는 스스로 공영방송의 지위를 상실한 MBC를 규탄하면서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야당은 좌파 언론과 공모하여 국기문란과 국가 파괴와 국격을 훼손하는 날조 조작 선동과 비속어 조작 정쟁을 중단하고 진실을 조작하는 방송, 국익을 해치는 이적 방송, 취재 윤리도 모르는 야만 방송, 공영 방송이 아니라 좌파 전용 방송, 음해와 선동을 부추기는 적폐 방송, 무한 분노를 유발하는 MBC 퇴출에 앞장서라. 성남 민심은 방송 참사를 반복하는 MBC는 자진 폐방을 결정하고 방송 참사에 편승하여 윤석열 정부 흠집을 내려는 유승민 계열의 위정자는 모두 퇴진하길 바란다. 방통위는 참여하는 의미에서 MBC의 선동방송 역사와 공정보도를 마비시킨 언론 노조의 폐해를 정리하여 백서로 출간하고, 검찰은 당장 MBC를 압수수색하여 한미동맹 이간 국기문란과 이적죄 여부를 수사하고 2008년 광우병 폭동까지 소급하여 기소하며, 외교부와 국정홍보실은 국격과 국익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MBC 지배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공영방송 지휘를 벌이고 좌파 정론 방탄이 된 MBC 폐방과 민영화를 발표하라. MBC는 그 민영화가 되어야 됩니다. 자유체제 수호 최후의 보루인 윤석열 정부는 국가정상화위원회를 긴급 편성하고 3구 대선에 불복하고 사사건건 현 정부를 흔드는 주사파 무리의 악마성과 반역을 소환시켜 법으로 응징하라. 정쟁의 도구가 되어 진실을 호도하고 국위를 훼손하며 국기문란을 범하는 매국 언론을 퇴출 조치하고
대대적인 선관위 국정감사로 디지털 부정선거를 밝혀 제2의 촛불난동과 국가 전복을 사주하는 가짜 위정죄를 엄단하라. 9월 23일 육사 애국 포럼 글이었습니다. 문장이 참 좋아요. 자, 다음은 이제 그 페이스북 쭉 보고 그러면은 이렇게 몇 사람 글이 참 좋은데 뭐 다른 분들은 이제 뭐 글이 일단 그 증오심하고 분노로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되면은 좀 이게 좋은 문장이 나오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가지고 포로로 잡히게 되면은 뭐 인권이 있다고 해도 엄청난 학대를 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 교육을 그 병사들한테 철두철미하게 시켜 가지고 전쟁에서 포로가 되게 되면 자결을 하라고 일본 사무라이 아이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할복이 말이 일어나고 그랬죠. 그 MBC하고 그분이 없네요. 다음에 이제 그 경향신문 한번 가서 봅시다. 경향신문이 오늘 뭘 올렸나? 역시 경향신문은 남로당 빨치산 후예들이 만든 방송 맞네요. 정확한 자기네들이 이제 객관적인 언론이고 그렇다면은 이쪽 저쪽 중간 입장에서 그 기사를 쓰고 그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저쪽 호남, 광주 또 남로당, 빨치산 운동권 그 족보를 가지고 그 나팔을 불고 있고 그러니까 뭐 볼 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저가 하는 말이 이제 조선일보, 그 동아일보, 경향 이 세 개만 이 세 신문이 폐간되어 버리고 나머지 폐간되어 버리게 되면 나머지 받아쓰기 하는 자들은 그 뭐 존재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시대에 맞는 앞으로 다가오는 100년을 앞으로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언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아마 그것을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언론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틈을 이제 SNS, 인터넷에 있는 뭐 인재들이 만들어내는 객관적인 기사들이 저들을 이제 쓰러뜨리고 그럴 거예요. 공룡이 아무리 크고 장대하고 키가 20m 이렇게 된다고 해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버리고 그러면은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신체가 강건하고 건강하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 바이러스 몇 마리만 침투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바로 죽어버리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공룡같이 이제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않고 이쪽 저쪽 중간에서 보도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영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이간질시킨 그런 조선, 동아, 경향 이 세 개 없어지고 그러면 새로운 인재들이 나서 가지고 만들고 그래요. 돈은 돌고 태양도 돌고 지구도 돌고 기업도 부도나고 아무리 큰 대기업도 부도나고 망하고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지조는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지조는 하나님뿐이고 그러겠죠.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어떻게 상상을 해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른 거는 볼 거 없고 조중 경향의 반대로만 생각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세뇌가 되지 않고 이 지구상의 그 코스모폴리탄 우주적인 영혼을 갖고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34번
오늘 그 여기까지 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그 오늘 시청광장에 그 해병대 그 어르신들이 모이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사진 찍어주고 제가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저도 이제 그 영상을 하나 남겨야 되기 때문에 사진하고 영상은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요. 이게 이제 선전 선동 하는데 사진하고 영상만큼 좋은 게 없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노래하고 선전 가요하고 제가 요즘 이제 그쪽으로 좀 이제 한 혼자 이거 내가 이제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아스팔트 나가서 내 혼자 생각하고 내가 해보고 하고 그러니까 아 사진하고 영상이 진짜 중요하구나. 예. 이래서 제가 이 사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뭐 해병대 출신은 아니고 그냥 뭐 단기 사병 18개월 동안 그 뭐 이제 했었고 뭐 18개월 동안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우리 때는 이제 방위 똥방위 뭐 그렇게 하고 뭐 했는데 그래도 뭐 군대는 그 병력은 필요하고 그랬으니까 대한민국 남들어서 병력 필요하고 그러면 자랑스럽고 그랬죠. 현역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 좀 이제 뭐 이재명이가 말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뭐 지금 정치인 된 아이들이 자기 왜 군대 니는 왜 군대 안 갔냐 하면은 자기 신체적인 결함을 이제 뭐 어렵게 뭐 저기 막 지금 말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저 신체적인 그 결함이 있고 그랬는데 갔어요. 방이라도 보내도 달라. 그러니까 군의가 가니 그래 그러면 알았다 하고 예. 그리고 그때 또 우리 또 그 60년대 태어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60년대 중반에 태어난 그 국가에서 보기에 이제 병적 자원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랬으니까 현역 판정 받았다가 그 방위병으로 간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여기서 오늘 그 영상을 국가정상화 네트워크 이 거창한 제목을 달고 만든 영상을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